감사합니다. 이 안 박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탈북자 문제는 이 국제사회가 외면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는 눈앞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광주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광주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 탈북자 문제에 여러 가지 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제주 탈북자를 국제규범, 국제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지난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길을 왜 그런 방법을 택하느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비록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쩌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산하연구소에서 황장엽 선생님의 비서를 10년간 했습니다. 통일정책연구소 국가정보산하. 그래서 매주 한 10시간 이틀이죠. 그래서 비공개 세미나를 쭉 해왔는데 대략 한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10월 10일 월요일이 일주기입니다. 대략 한 5,000시간 내지 6,000시간을 같이 이 문제를 좀 북한 문제를 이렇게 토론했는데 북한 문제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를 하면 크게 4가지 아재가 합니다. 첫째는 북한 핵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북한의 개혁 개방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재중탈북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통일 문제입니다. 크게 4가지 바스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4가지 바스켓이 서로 이렇게 상호 제약하고 상호 규제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데서 좀 더 나은 단계가 좋습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면 북한 인권 문제가 일정 수준도 높아지는 개선된 그런 상호 작용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서 무슨 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황장엽 선생하고 북한에서 거의 이제 탈북자들하고 오랜 시간을 이제 검토한 결과 핵 문제를 우선하게 될 경우, 물론 핵 문제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꾸준하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 굉장한 비중을 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왜냐? 앞에 4가지의 이 북한 문제들은 북한 체제 그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북한 체제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황장엽 선생하고 내가 한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면서 심지어 북한 체제가 수령 절대주의 체제고 이 수령주의를 이렇게 체제 전환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모택동 체제에서 소평 체제로 이렇게 바꾸듯이 김정일 체제에서 개혁개방 체제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 이런 해결 방안을 검토하면서
심지어 이 김정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어세신, 이 암살하는 방법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질문이 나오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황장현 선생님 떡부러지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문제 해결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 문제에서 북한 주민들은 조선조를 거쳐서 구한말, 그 다음에 일제 36년,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계급 독재, 수령 독재 체제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 민자를 경험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이 주민들이 스스로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특히 한국은 북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개혁개방 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중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그것이 비록 돌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에서 북한 핵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맨 나중에 그걸 해야지 이거 지금부터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피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그것을 강조하고 두드릴수록 북한 핵 문제는 더 강해집니다. 김정일 정권하고 북한 핵 문제는 운명 공동체고 동전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 전술의 제1조 1항이 상대의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공격을 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규범, 국제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원칙에도 맞고 수단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통일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늘 우리 김수구 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원칙적인 문제이자 방법론적인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보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그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식량을 주고 의약품을 주는 것이 가장 대북 정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놓고 있는 이 현실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넣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전제된다면 당연히 우리 식량도 주고 그다음에 특히 의약품이라든가 학용품 같은 거는 많이 지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서 그것이 최우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맑은 물을 뿜는데 한강물을 맑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우선으로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북한 지원하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해봤습니다. 10년 동안 해본 결과 10년이나 시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돈 예산과 그리고 거기에 투하된 노동력, 인력 문제 이거를 다 시간 대비 돈 대비 인력 문제 그 대비 효과를 이렇게 산출해 보면은 그것은 북한 지원 문제는 해야 되지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핵심적으로 그럼 놓고 해야 될 문제가 바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개혁개방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놓고 특히나 제가 우리 김성우 원장님께 질문 겸 한번 좀 드려보는 문제가 재정 탈북자 인권 문제를 비롯해서 북한 개혁개방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한국이 먼저 당사자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입안을 하고 예컨대 김수구 원장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이런 문제가 바탕이 되어서 두 번째는 한미 간에 북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그 힘을 가지고 중국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라고 저는 보고 우리가 단독으로 중국에게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 그 외교력이랄까 혹시 포텐셜 파워 같은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1당사자가 한국이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순서로 맞지 않겠나 하는데 김성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은 결국